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XRP가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단순한 음모론 수준이 아니라 실제 미국의 재정 구조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까지도 결합한 가상 시나리오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뉴스맥스의 진행자 칼 히그비 측에서는 최근 방송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이 국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7조 8천억 달러로서 하나로 5경 원이 넘어가는 수준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해결하려면 단순한 긴축 정책이라거나 이 세금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히그비는 재밌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미국 재무부가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단돈 348달러를 투자했더라면 지금 그 가치는 37조 달러에 달했을 거라는 계산인데요. 그만큼 이 암호화폐의 성장성과 폭발력을 강조한 셈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나리오를 XRP에 적용을 해봤을 때 현재 3,8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XRP를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1조 달러 규모로 매입을 한다면 단순한 투자 이상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투자가 XRP의 가치를 8배 이상 끌어올릴 수가 있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8조 달러의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계산들이 가상의 시나리오에 불과하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기 상품이 아니라 국가 재정 시스템의 리셋 버튼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인 거고, 히그비 측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또 다시 매입하면서 부채를 조정하는 기존 시스템 대신에 이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을 활용해서 경제적인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아마존 웹 서비스 중단 사태를 예로 들면서 중앙화 시스템의 한계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버 하나가 멈추면서 애플과 델타항공, 코인베이스까지도 줄줄이 마비되었던 사건이었죠. 반면에 XRP랑 같은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는 전 세계 수백만 노드가 동시에 데이터를 검증하고 이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일부가 멈춰도 전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즉 단 한 줄의 코드 오류로도 마비되는 기존 인터넷 구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 히그비의 발언 자체가 결국에는요, 분산화된 금융 인프라가 앞으로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시그널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처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오히려 국가의 리스크를 줄이는 도구로서 쓰일 수도 있다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매튜 시겔이라거나 베네크 자산운용까지도 이 주요 기관의 리서치 헤드들도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자산이 장기적으로 미국 부채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민간 투자자들의 투기심을 자극하는 자산이 아니라요, 통화 정책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암호화폐가 정부가 조작할 수 없는 통화라는 점입니다. 히그비가 바로 이 부분에 강조를 남겼고, 달러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찍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블록체인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고 중앙 통제자가 없기 때문에 진짜 경제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암호화폐는 단순하게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 리셋 도구로서 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정부가 실제로 XRP를 대규모로 매입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이제 미국 내부 주류 언론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의 일부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단순하게 커뮤니티 루머로 끝났었지만 이제는 방송 진행자라거나 전직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전문가들의 구조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 자체가 XRP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새로운 금융 해법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변화입니다. 미국이 언젠가 부채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때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그 해법의 일부로 들어올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고, 이게 단순한 상상의 영역을 넘어서 미래 금융 시스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가격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XRP가 언론에서 다뤄지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제도권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시장의 관심이 식은 지금 시점에서는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단서들을 읽는 사람들이 결국에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XRP가 국가 시스템 논의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장은 아직까지 이런 흐름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이 제도권의 인식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 XRP가 이제 단순한 송금용 코인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환의 잠재적인 도구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화예요. 요즘 시장이 조금 답답하죠. 반등 나온다더니 왜 이렇게 느리냐,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조용할 때가 진짜 중요한 구간인 거고, 가격은 반응이고 구조가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시황과 그 안에서 XRP가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준비 중인지, 이런 흐름들 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예상대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쳐가지고 포기할 때 시장은 다음 파동을 준비하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변동성이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빨간색 저항 박스,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CME 갭이에요. 111K 그리고 92K 부근에 열려있는 상황인데 이게 메워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이 갈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정말 이벤트가 많은 상황이죠. FOMC 회의랑 APEC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월봉 마감까지도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일정들이 한 주 안에 몰려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가짜 움직임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즉 한쪽으로 크게 흔들렸다가 또다시 반대 방향으로 급 반전하는 흐름,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겨내야지 진짜 반등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렇다면 XRP는 어떨까요? 지금 XRP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조용한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이 구조적으로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먼저 온체인에서 고래 지갑들의 누적 매집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관형 물량 이탈 후의 재집결 신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의 RLUSD 스테이블코인 테스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XRP가 송금용 자산에서 결제 백엔드 자산으로 포지션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봉 기준으로 장기 지지선 위에서 RSI랑 MACD가 동시에 바닥을 찍었어요. 이건 에너지 수축 이후에 폭발되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많은 분들께서 언제 터지냐를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타이밍보다 중요한 거는 위치예요. 지금 이 조용한 구간이 바로 그 위치인 거고,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리플의 흐름은 늘 시장보다 한 박자 느리게 움직여요. 하지만 움직일 때는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고, 이 송금용에서 결제 인프라로,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이게 바로 리플의 서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118K 저항 돌파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XRP의 주봉 지지선 유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로 글로벌 정책 이벤트 이후에 나올 진짜 방향성이겠죠. 이 시장은 늘 조용할 때 판이 짜입니다. 지금의 느린 움직임들이 정체가 아니라 설계의 시간이라는 거고, 가격은 잠깐 멈췄지만 구조는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만큼은 기억을 해주세요. 가격은 반응이고 구조가 이유라는 거.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리플은 서서히 금융 인프라의 언어로서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보조지표 한 가지만 꼽자면요, 바로 알트코인 시즌 지수입니다. 이 표면적으로 비트코인 쪽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자금이 비트코인에 몰리고 있다? 이거 맞아요. 하지만 과거 사이클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강력할 때 바로 뒤를 이어가지고 알트코인으로 유동성이 이동했습니다. 그게 시장이 온기를 돌리는 방식인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이 구간, 바로 이때가 알트코인 선 매집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이 항상 미리 움직인 사람이 먹는 구조니까요.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상 구간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횡보가 아니라 이전 사이클과 완전히 다른 흐름인 거고, 과거에는 고점을 찍자마자 폭등했고요. 그리고 바로 폭락했었죠. 이 광기랑 절망이 하루 사이에 뒤바뀌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서 차분한 매집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비트코인 강세 약세 구조지수가 10월 12일 이후로 처음으로 0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건 매수세가 다시 힘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고, 게다가 통합 심리지수도 다시 긍정 구간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전체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방향을 바꿔주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광기에서 조정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정에서 광기일 수 있다는 거. 이 시장이 아직까지 진짜 탐욕의 랠리를 시작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용한 행보는 누군가에겐 지루함이겠지만요, 세력에게는 전략 구간이라는 겁니다. 매수세가 조용하게 누적이 될 때 가격이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XRP한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오는 유동성들이 결국에 실제 사용 구조를 갖춘 알트코인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중에서도 송금, 결제, 실물 경제 연결성을 가진 XRP는 유동성 순환의 다음 주자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 시장은 순서를 지켜서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이 방향 제시하고 그 다음 알트코인이 반응하죠. 그 반응의 폭이 바로 수익의 크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함 속에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 유동성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탐욕은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렵게 느껴질수록 그 안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개예요.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가격은 반응이고 구조가 이유다. 시장은 늘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리플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언젠가의 큰 수익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작게라도 행복을 만들어주는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를 떠올려 봤을 때 마음 한켠에 그런 소박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 하루에 10만 원만 수익 나와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준이 점점 더 높아졌죠. 어느 순간부터는 100만 원, 200만 원 수익이 나와도 매도를 하지 못하는 이 수익을 봐도 체감이 안 되는 이상한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불이 10,000원 간다, 5만 원 간다, 혹은 언젠가 폭등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대다 보면요. 이 처음의 설렘들 그리고 현실적인 만족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투자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인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일부 수익이라도 꼭 나를 위해 써보셔라. 예를 들어가지고 러닝을 좋아하신다면은 평소에 눈여겨보던 비싼 러닝화를 이번 리플 수익으로 사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과 좋은 식사 한 끼, 혹은 평소에 갖고 싶던 가전제품을 분할 익결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 순간 느껴지실 겁니다. 내 투자로 내 삶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감각들이 생기면은 장기 투자도 훨씬 더 덜 지칩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거든요. 결국에 이 투자라는 건요. 단순하게 매수하고 기다리는 게 끝이 아닙니다. 매도할 줄도 알고 그 수익을 의미 있게 쓸 줄 아는 과정들, 그게 진짜 투자라는 거고, 그래야지 리플 투자도 삶과 함께 순환이 되면서 숫자가 아니라 행복의 가치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리플로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게 아니라 리플을 통해서 지금의 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그 작은 행복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투자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것은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로 쉽지가 않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플이 3,000원 초반까지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었고요. 이 3,500원 언저리에서 횡보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리플 끝난 거 아니냐, 리플은 더 이상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말들. 하지만 이런 말들이요 사실상 하락장마다 늘 반복돼 왔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늘 똑같은 말씀 드려요. 기회라는 건요 이 올라올 때 오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온다라는 거, 이건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너무 단순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사는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그 반대로 움직이십니다. 비쌀 때 사고 더 오르길 바라고 또 정작 쌀 때는 무서워서 매수를 못 하시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분할 매수 타점을 안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 가격까지 진짜로 내려올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표한 구간이 있다면은 오늘 매수 안 하셔도 돼요. 2주 뒤, 한 달 뒤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은 그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트럼프의 한마디 같은 변수 하나에 새벽에 순식간에 내려왔다가 또 그 가격에 체결이 되고 바로바로 반등하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안해서 급하게 파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 이거 더 상승하는 거 아니야 싶을 때 그때 일부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욕심이 커서 쉽지 않지만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단기 고점 구간에 지정가를 걸어두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법이라는 거요. 시장은 늘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모두가 겁을 먹고 그 공포 속에서 기회를 놓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면 뒤늦게 후회하시죠. 반대로 가격이 급등할 때는 흥분해서 뛰어드시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시점이에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시장의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리플을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은 비쌀 때 사려는 마음 대신에 쌀 때 담아두고 또 시장이 들썩일 때는 일부라도 이득을 챙기는 습관들을 들여보세요. 리플 투자에서의 핵심은 예측이 아닙니다. 대응이에요. 하락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락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진짜 두려운 거겠죠.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침착하게 움직일 줄 알고 또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늘 그렇게 조용히 준비된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